안녕하세요. 광교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비법입니다. 제가 틈틈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서울에서는 당첨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라는 겁니다. 서울에만 청약통장이 제 추정으로는 한 600만 개 정도 있고요. 그 중에 한 300만 개 이상이 1순위입니다. 반면에 이제 분양은 올해 2만 가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아직 연말이 좀 남아 있지만 하여튼 올해 분양이 한 2만 가구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대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이라서 찌끄레기들만 분양을 합니다. 좋은 건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안 좋은 것들만 이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사실은 좋은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덕 강일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고덕 강일도 다 끝났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 당첨되려면 일단 청약통장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서울 기준 24개월 이상 300 이상이면 1순위고요. 제가 수원 살기 때문에 이제 수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이제 수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은 어차피 당첨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 청약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200 이상이면 1순위고요. 가능하면 400 이상을 채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400이면은 경기도에서는 135제곱미터 이하는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500 넣으면 전평형 다 가능한데 135제곱미터 초과는 사실은 특별하게 대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0 이상이면 1순위지만 400을 채워 넣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세대주가 돼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세대주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돼야 됩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 무주택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유주택자가 유리한 경우는 없고요. 하여튼 유주택자는 불리한 게 아니라 당첨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돼야 되고요. 특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기존 주택을 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허접한 1주택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허접한 주택을 갖고 있으면 당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허접한 거래도 내 집 하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허접한 1주택은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무주택 기간이 길면 좋지만 뭐 이미 주택이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근데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대부분 이제 투기 과열지구죠. 거기는 85제곱미터 이하는 다 가점제입니다. 무주택자만 가능한 가점제고, 가점도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85제곱미터 이하를 청약하면 안 됩니다.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합니다. 제가 실제로 원래는 저도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를 청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장을 업그레이드해서 85제곱미터 초과를 청약을 했죠. 그래서 지금 광교 아파트가 이제 당첨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큰 아파트에 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당첨이 되면 뭐 나중에 줄여서 가시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8호 이하는 당첨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8호 초과를 청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싱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싱글도 생애 최초를 이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굉장히 경쟁이 셉니다. 왜냐하면 싱글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 추첨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일부터 모집 공고문이 나오는 단지는 싱글도 생초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당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싱글도 당첨되려면 85제곱미터 초과를 청약해야 유리합니다. 물론 싱글이 큰 집이 필요 없죠. 그리고 또 싱글인 분들이 그렇게 뭐 자금이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지 않죠. 하지만 혹시 이제 뭐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싱글도 85제곱미터 초과를 청약해야 유리합니다. 8호 이하는 당첨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은 분양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공공택지는 거의 없고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 간혹 나오긴 하는데, 그 대부분 이제 조합원들이 대부분 가져가고요. 일부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도 많이 올라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당첨 자체도 어렵지만, 당첨돼도 사실은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실제로 그 입주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사실은 경기도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과거에는 제가 이제 서울 살면서 경기도를 청약해가지고 이제 광교로 이사 온 사람인데, 과거에는 서울 사람도 이제 경기도 청약이 뭐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공공택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경쟁률이 세고요. 민간 택지는 1순위 당해랑 1순위 기타로 나눠서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기 신도시는 공공택지죠. 근데 이제 3기 신도시를 제외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분양한, 이번 주였나요? 하여튼, 광주 오포자유 오브제. 그것도 사실은 광주시에서 마감됐습니다. 1순위 당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힐스테이트 몬테레이, 용인이죠. 그것도 이제 그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마감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교 대장지구는, 그건 이제 그 판교 대장지구도 이제 공공택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민간 택지였기 때문에 1순위 당해에서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판교 대장지구도 경쟁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순위 당해에서 이제 거의 다 마감이 됐고요. 일부가 그 4대1이 안 돼서 그 1순위 기타 그 청약을 받긴 받았지만 실제로 당첨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울에서는 분양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로 가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에 일정 기간 이상, 보통 이제 1년이냐 2년인데 거주하면 1순위 당해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1순위 기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민간 택지는 첫날 특공 접수하고 둘째 날 1순위 당해, 그리고 여기서 이제 4대1이 안 되면 1순위 기타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대1만 넘어도 사실은 그러니까 1대1이 넘고 4대1이 안 될 경우에 1순위 기타 접수는 받지만 거기는 다 예비 당첨자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첨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도로 가셔서 1순위 당해가 돼야지 당첨 가능성이 높고요. 1순위 당해인 경우에는 사실은 뭐 가점제인 경우도 이제 가점이 낮아도 당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첨제인 경우도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뭐 용인시에서는 금년 중에 뭐 가점 15점인데 당첨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시도 가점이 한 40점인데 당첨되신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1순위 당해에서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지 않고 가점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이제 당첨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라고 다 분양이 많은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남양주가 분양이 많고, 그 다음에 고양시가 분양이 많고, 이거 3기 신도시 이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 시흥, 용인, 의왕, 화성이 앞으로 분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많은 곳에 거주지를 이전하셔야 됩니다. 뭐 실제로 이제 거주도 옮기셔야겠죠. 그래서 주민등록 기준이고요. 하여튼 이런 데로 주민등록을 옮기셔야지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아파트가 이제 당첨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아파텔로 많이 몰리는데, 아파텔,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이고요. 실제로는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아파텔은 취득세가 높고 관리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텔을 분양받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청약통장 필요 없죠. 분양가가 같은 평형의 아파트보다 싼 경우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같은 평형이라고 보고요. 면적이 다릅니다. 아파텔 84제곱미터는 실제로 이제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전용 5구제곱미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제 면적 기준으로 같은 면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분양가가 아파트는 아파트보다 한 20% 이상은 싸야 됩니다. 가격이 비슷하다면 아파트를 사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여튼 취득세나 관리비 이런 것 때문에 매매가 잘 안 되고 하여튼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뭐 괜찮은 아파트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분양가가 비싸다면은 안 되고요. 분양가가 같은 실제 면적 기준으로 같은 아파트보다 한 20% 이상 싸다면 아파트를 사도 괜찮습니다. 또 요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오피스텔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뭐 일단은 주택이고요. 어떤 경우는 원룸형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투룸, 쓰리룸 같은 경우는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가구 이하여야 되고, 하여튼 도심의 좁은 상업지에다가 이제 오피스텔이랑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제 같이 짓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은 이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테라스하우스도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약통장 없어도 되고 누구나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이제 잘 봐서 입지나 단지 규모나 분양가를 잘 봐서 괜찮은 단지만 청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고 그냥 막 청약하시면 나중에 상당히 곤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되게 이제 무주택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자금 사정이 많지 않죠. 물론 뭐 무주택이라고 다 가난한 건 아닙니다.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일단은 자금이 넉넉지 않다고 봤을 때 이제 증여랑 대출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요. 1억 5천만 원까지도 증여세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다면 자녀분들한테 5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 증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뭐 차용증을 쓰고 이제 돈을 빌리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이 큽니다. 물론 이제 서류 처리를 잘 하면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국세청에서 볼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다. 그냥 편법 증여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 처리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 5천에서 1억 5천 정도는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대출도 잘 활용하면은 좋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에서는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되시려면 서울을 떠나시는 게 좋고요. 경기도가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